안녕하십니까. 유니TV의 김하늘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주 북한이 정전협정 60년 기념행사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두 차례의 개성공단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성공단 지역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한편 지난 7월 15일에는 파나마 정부가 쿠바에서 출발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북한 선박의 운항을 중지시키고 무기류 선적을 확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함께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북한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강현서 서기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북한의 내부적인 움직임이 많았습니다만 이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북한 내부 동향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그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기념하는 행사 동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정전협정 체결일에 관한 남북의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북한은 1973년부터 그 7월 27일을 소위 조국 해방 전쟁 승리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는 국가 명절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북한은 우리와는 달리 정전협정 체결일을 조국 해방 전쟁 승리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그 6.25 전쟁을 그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김일성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7월 27일 그 체결한 정전협정은 김일성의 업적이라고 선전을 하고 이를 가계 우상화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이 가계 우상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금년 들어서 크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통상적으로 북한은 그 정주년에 해당하는 해에는 다소 행사를 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지난 2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금년에 정전협정 체결일과 그 정권 수립일을 대축전으로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권 수립일도 원래가 65년으로 정주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그 김정은은 집권한 지 1년이 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정주년에 해당하는 국가기념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정전협정 60년 기념행사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됩니까? 지난 2월 11일 그 당 정치국 결정에서 그 북한은 이번 정전협정 체결 60년 기념행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북한이 예고한 기념행사로는 그 인민군 열병식, 그 평양시 군중시위, 대집단 체조, 예술공연 아리랑, 그리고 전쟁 노병들과의 그 국민연합대회, 연한대회, 경축공연, 축보야외 등이었습니다. 이미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죠. 이 지난주에는 정전협정 체결 60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행사가 열렸습니까? 네, 북한은 그 지난주 중앙사진전람회 그리고 국가미술전람회를 7월 17일 개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업적, 전성 업적을 연구하는 중앙연구토론회가 7월 18일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번 주에 있을 그 주요한 기념 행사에 대해서 예고도 하였는데요.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전시회는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국제적 연대성 행사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평양과 지방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집단 체조와 그 예술공연 아리랑은 7월 22일, 5월 1일 경기장에서 첫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것 말고도 북한의 내부적인 움직임 있었지요? 네, 그 지난주에도 김정은은 경제 및 인민생활과 관련된 현지 지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버섯 공장을 방문했고요.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을 건설 현장을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은 김정은이가 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지난 1년간 각 분야에서 김정은의 업적을 선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한 주간 이 대남 동향에서도 특이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네, 지난주는 두 차례의 개성공단 남북 간 당국 실무회담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회담에서 제기한 우리 측의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보도 그리고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해서도 비난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 동안 두 차례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북한의 비난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7월 15일과 그리고 7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남북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회담은 합의 없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회담에서 우리 측이 부당한 주장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조선신보 또 우리 민족끼리 등을 통해서 회담에서 논의 중인 주요 내용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은 북한의 최고 존엄과 체제에 대한 우리 측의 모독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문제는 개성공단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적 군사적 행위의 일체 중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이 북한이 개성공단 사안과는 관계없는 이유로 출입을 차단하고 또 근로자를 철수한 데서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외에도 북한의 대남 비난이 있었지요. 네, 북한은 개성공단 이해에 대해서도 대남 비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에서 김정은의 인터뷰 대가로 서방 언론에게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또는 모락이다라고 보도하고 중앙통신사는 비난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의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 등에 대해서도 계속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북한 대외 동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 이 북한의 대외 동향 어땠습니까? 예, 지난주 가장 특이한 대외 동향으로서는 지난 7월 15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의심이 되는 무기류를 선적한 북한의 국적선이 파나마 당국에 의해서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북한 국적선이 파나마 정부 당국에 적발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파나마 정부에서 북한 국적 선박을 적발한 이후에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파나마 당국자들이 북한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러한 적발 조치를 하였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유엔은 파나마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은 선적 화물이 무기나 또 이와 관련된 물품으로 밝혀지고 북한이 구매와 판매와 연관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유엔 제재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북한과 쿠바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네, 쿠바 정부는 북한 선박에 있는 무기류는 쿠바 정부의 소유이며 수리 후 돌려받을 예정이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도 지난 7월 17일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질의 답변 형식으로 청천강호에 있는 짐은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서 수리하여 다시 쿠바에 되돌려 주게 되어 있는 낡은 무기들이라고 하며 억류된 선원과 선박의 출항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유엔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특이할 만한 대외 동향 있었습니까? 네,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평화체제 전환 요구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전협정 60년을 맞이해서 국제적 연대성 행사를 7월 24일부터 25일간 평양과 지방에서 개최하기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6.25 전쟁 당시 미국의 만행을 구탄하는 대회를 진행한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동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0년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2013년 동아시아 축구대회 북한 여자 축구단이 일본과 중국과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일본과는 7월 25일 하성에서 그리고 중국과는 7월 27일 잠실에서 경기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 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입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예, 북한은 내부적으로 정전협정 체결 60년 기념행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많은 내부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체제 결속과 김정은 가계 우상화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남적인 측면으로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예, 대남면에서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진행 성과에 따라서 북한의 비난 수위도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회담에서 우리 측이 무성의하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회담의 성과가 없을 경우 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측면으로는 북한 동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이번 주는 정전협정 체결 기념 행사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내부 행사이긴 하지만 북한은 기념 행사에 많은 해외 인사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념 행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전협정 무효화 등을 행사에 참여한 해외 인사들을 대상으로 선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서 대규모 군 열병식 등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가 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에 가시하는 모습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분석국의 강현서 서기관 모시고 한 주간의 북한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